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의고사 33번부터 하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박수! 좋았어. 자, 33번 볼게. 일단 내신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거 먼저 읽어야 돼. 이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말 먼저 읽고 요거 두 개 플러스하면 어느 정도 내용이 이해되잖아. 내용이 이해된 상태에서 이거 보면 수월하다. 그게 낫다 알겠지? 자, 일단 내용 한번 볼게. 자, 내용 한번 보고. 자, 바다 거북이. 바다 거북이는 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발달해 왔지만 현대 사회의 인공 환경은 이러한 진화 본능을 오작동하게 만든다. 이게 옛날에 뭐 광오염 하나, 광오염, 빛오염, 라이트 pollution. 광오염. 우리가 왜 해운대에 있지, 해운대. 해운대 보면 해운대 건물들 많잖아, 고층 건물들이. 과거에는 그런 고층 건물이 없었잖아. 보통 동물들 있잖아. 빛을 찾아서 가잖아. 해가 떠는 곳으로 저 먼 바다로 가잖아. 근데 이게 역전돼 가지고 저녁에 이 광오염이 많은 건물 쪽으로 막 거북이가 막 오는 거 실제로 와서 밑에 깔려 죽기도 하고 도로에 말이야. 약간 그런 현상입니다. 볼게요. 터틀. 자, 이거 일단 주어다. 새끼입니다. 새끼들이. 자, 거북이 새끼들, 아기 거북이들이 현재 완료.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It seems. 마치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마치 진화했던 것처럼. Have evolved to. 어디로 진화하다. 어디로? 기다란 뜻이야. 어느 방향으로? 빛이죠. 빛이죠. 빛의 방향으로 진화해 왔던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새끼들이. 이때 빛은 아직 모릅니다. 맥락상 봤을 때 저 멀리 있는 태양빛이 아닌가. 나중에는 뭡니까? 인공빛입니다. 나중에는 for million of years, 수백만 년 동안, 맞지? 수백만 년 동안에 이것이 뭐야? 매우 부사입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이 말이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자, 지금 맥락상 지금 여기서 나온 빛은 맥락상 태양의 빛이 맞는가 보다. 처음에는. 왜? 이게 매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전략. 왜 그러냐? 이유가 뭐니? 왜냐하면 빛이잖아. 어두운 해변가에 있는 저 빛은 맞나? 어두운 빛이 해변가에 있는 그 빛은 represent 뭐를 나타냈니? 어두운 해변가에 빛이 딱 나타나. 그 빛이 의미하는 게 뭐냐고? 뭐를 나타냈니? 반사죠. 당연히 뭐의 반사니? 달이라든가 인공물이죠. 인공. 달이라든가 별이죠. 어디에 있는 물 표면 위에 달이나 별의 빛의 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럼 빛이 어디 있습니까? 저 먼 바다에 있고 저 먼 바다에 별이 많이 보이잖아. 그죠? 그 다음 빛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야? 아기 터틀을 이끌었지. 어디로 이끌었을까? 어디로 다시 이끌었니? 저 먼 바다의 집으로 이끌었다 이 말.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빼고 여기까지 빛이란 거는 뭡니까? 동물한테 도움이 되는 빛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가 순서리. 문제가 started, 시작이 되었다. 언제 문제가 시작되었을까? 인간이 있잖아. 시작했어. build, 짓다. 뭐를 짓기 시작했니? begin은 시작이 좋든 말든 쭉 프로포즈 동사 이거죠? 당연히 뭐 해도 돼? to build 해도 되겠지? 뭐를 짓기 시작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니? 빛이 front homes. 바다가 앞에 보이는 집. 여러분들 뭐 여름에 여행 갈 때 뭐 그 예약 같은 거 할 때 보면 바다 전경, 그죠? 바다가 보이는 방하고 산을 보는 뷰. 이게 가격이 다릅니다. 알다시피. 이해되지? 그러니까 해변에 바다 전망의 집을 의미한다. 그리고 스파클링 호텔, 눈부신 호텔이야. 어디에? 바다 해변가 맞은편에. 그러니까 여기서 해변가란 말은 바다 쪽이잖아. 바다 맞은편에 해변 바다 조망의 집과 눈부신 호텔을 짓기 시작했을 때 문제점이 시작되었다 이 말이야.
그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좋겠지. Now, 지금 뭐한 후에 부화하다 했지. 알을 까다. 부화한 후에 터틀이 어디를 향하는 head for 향하다. head for 뭐야? 향하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 터틀이야? 가장 밝은 근처에 있는 빛이죠. 이 근처에 있는 뜻이야. 근처에 있는 near 안 된다. near는 전치사입니다. 이거 안 돼요. nearly 당연히 안 됩니다. nearly 다 안 됩니다. 품사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밝은 근처에 있는 빛을 head for 빛으로 향하다. going for 다 같은 말이다. going for 향하다. 향하고 있는 이 거북이가 비빙 PP 현재 진행 수동 곧장 어디로 안내받고 있다. 안내받다는 뜻이다. 어디로 안내받고 있니? 바로 차야, 차. 교통. 차로 직접적으로 안내받았다. 이 말이야. 이게 의문문. 이게 의문문이죠. 이게 자기 파괴적인 바다 거북이겠지. 왜? 지금 차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도로 쪽으로. 이 자기 파괴적인 바다 거북이가 자연스럽게 비성적인 거 맞나? 이 비성적인 거 맞나? 그래, 비성적인 거 맞다. 왜? 이거 그냥 자기가 죽으러 가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죽으러 가는 게 맞다 이 말이야. 하지만 여기에 좀 더 깊은 진실이 있다. 그러니까 바다 거북이가 이 도로 쪽으로 햇빛이 많이 나는 어떤 조망이 있는 해변가 옆에 있는 조망의 집이나 엄청난 그 해운대나 바다 옆에 있는 엄청난 호텔들이 많잖아. 거기서 광오염, 빛 오염을 통해서 빛을 막 새벽에 한밤중에 막 빛을 많이 발하잖아. 그걸 보고 이제 바다 거북이가 육지로 나온다는 뜻이야. 육지로 나오다 보면 사고 나겠지, 죽겠지. 이게 비성적인 거 맞냐 이 말이야. 비성적인 거 맞지. 왜? 이 교통으로 왔으니까, 차량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좀 더 깊은 진실이 있다. 순삽입 중요하겠지. 바다 거북이는 베이스 A 온 B. 베이스 A 온 B가 보통 수동처럼 많이 나오잖아. B 베이스 돈. 뭐뭐를 토대로 하다. 그자. 그럼 베이스 A 온 B는 A를 B 위에 두다. A를 B 위에 두다 정도 의미야. 뭐를 두니? 그들의 거북이의 결정을 어디에 두니? 단순한 뭔가 단서가 있다는 거지. 단서들에게 둔다. 어떤 단서니? 완벽하게 이성적인 누구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있어서는 완벽하게 이성적이었던 단서죠. 이 단서가 뭡니까? 빛이잖아, 빛. 빛을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똑같은 빛이었다고 생각하겠지,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에게 있어서는 완벽하게 이성적이었던 단순한 단서 위에 그들의 결정의 토대를 뒀다 이 말이야. 하지만 요즘은 그들의 진화된 결정, 의사결정 기제가 그들의 나름 진화된 이 의사결정 기제가 방식이 결국은 눈이 멀었다 이 말이야. 뭐에 의해서? 현대빛, 현대광오염, 라이트 pollution, 현대빛에 의해서 눈이 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보통 환경 파괴, 빛오염, 광오염, 뭐 라이트 pollution, 그죠? 뭐 이런 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pollution, 이런 개념이 나올 수 있다. 이거 우리가 광오염이라고 하거든. 광오염, 빛광태에서 광오염.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다. 이 글의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자, 현대적인 빛. 이 현대적인 빛이 뭐야? 아까 얘기했던, 약간 건물에서 나오는 화려한 불빛이겠지? 그래서 눈이 멀고 있다. 자, 죄송합니다. 자, 3, 4번. 저번에 했을 수도 있다. 한 번 더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한 번 더 할게. 3, 4번. 인간의 뇌는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으며 감각 입력 없이 정상적인 사고, 지각, 인격 유지될 수 없다. Sensory organs. 감각이다, 감각. 뭐 sensitive, 이거 나오면 안 된다. 뭐 sensitive,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민감한. 전혀 관련 없습니다. 감각기관. 내가 임마
그 말 다 찾았다. 내가 하도 들어보가. 알지? 평소에 나왔다. 내가 버렸다. 감각기관이 유일한 통로지. 뭐의 통로니? 의사소통. between A인데 뭐와 뭐 사이에? 뇌죠. 뇌와 외부 환경. 예를 들어 누가 강마라고 불렀지. 강마야 불렀지. 소리가 쭉 들어오지. 이게 뇌잖아. 외부 환경에 소리가 들리지. 요거 두 개 사이에 통로가 귀잖아.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유일한 의사소통의 통로야. 뭐와 뭐 사이에? 뇌와 외부 세계 사이에 유일한 뭐 통신이나 의사소통의 통로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정도입니다. 뇌죠. 뇌는 설계되어 있지 않아. 느끼다. 스스로. 맞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감각기관을 통해서 뇌가 인지를 하고 저 사람이 누군지 안다. 이게 짧은 순간 동안 이루어지잖아. 우리 마치 어떤 개념이나 뭐 소리나 냄새나 아니면 미각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뇌가 바로 인지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감각기관, 수용체를 통해서 머리가 인지한다. 이 말 아이가 계속.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뇌는 설계되어 있지 않지 뭐를 느끼도록 스스로 by itself 스스로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자, 예를 들어 볼게. 노출된 과거사 노출된 뇌가 있어. 우리 뇌는 노출되어 있잖아 보통. 노출된 뇌는 니들의 노알비 뭐야? 니들의 노알비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그자?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노출된 뇌는 그 뇌다. 노출된 위에 빛이 나는 빛을 비추는 빛을 느낄 수도 없고 또 뭘 느낄 수도 없니? 그 머리를 터치하잖아. 만지는 어떤 것, 사람 손이라든가 그 어떤 것도 느낄 수 없다 이 말. 지금 계속 무슨 말이야? 뇌 자체가 느낄 수 있는 건 없다니까. 촉각을 통해서 인지한다는 뜻이야. 맞지? 노출된 뇌는 그 뇌 위에 빛이 나는, 빛을 비추는 빛을 감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 위를 터치하는 뭔가를 느낄 수도 없다. 소술력 뭐 나오는 학교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 A, B 둘 다 하지 않다. 병렬 구조다. 동사원형 나왔지. 조동사니까 동사원형. 조동사니까 동사원형. 이런 거 뭐 뜬금없이 to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 다음, 사실은 환자 있죠. 환자가 이게 5형식 동사입니다. 킵이 5형식 동사인데 이게 주격보호입니다. 원래 목적격 보호인데 이게 수동태가 되다 보니까 주격보호로 이게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로 나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봐. 환자들이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된다 이 말이야. 뇌 수술 동안. 근데 그것이 뭐야? 앞에 있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뇌 수술 동안에 환자들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뭘 도와주니? 5형식 동사죠. 그 서전, 외과 의사가 분리시킬 수 있다. 뭐를 분리시킬 수 있니? 특정한 뇌 영역을 분리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이런 표현이잖아. 우리가 왜 뇌 수술하는 장면 혹시 봤나? 보면 만약에 뭐 특정한 몸이 좀 이상해 와가지고 왼쪽 뇌 특정 부분에 어떤 감각기관이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제 요거를 하나씩 떼내면서 한 게 분리시키면서 떼면서 분리시키고 붙이고 하면서 손 드세요 가면 뭔지 알지? 딱 붙었을 때 손을 들고 뗐을 때 안 움직이잖아.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환자들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 자기 감각기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뇌를 여는 거잖아. 뇌 수술이란 것이 뇌 자체가 인지 못한다는 거지. 이거는 뇌 자체가 인지하지 못하고 뇌 두피의 어떤 감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인지하는 거거든. 자, 고대 예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이 사람이야.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를 인식했니? 이러한 특성. 자, 이러한 특성이 뭐니? 위에 내용상 뇌 스스로가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특징이야. 뇌의 이러한 특징을 2000년 이상 전에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2000년 선행사로 온다. 2000년 바로 그때 전에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니?
여기서 마인드는 뇌라고 봐야 되는데, 내용상. 요 관계대 선행사는 뭐를 통과시키지 못해? 감각을, 우리 오감 있죠, 오감. 감각. 오감을, 5개 감각을 통과시킬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뇌 속에 있지 않아. 다시. 감각을 통과시켜야지 우리 뇌 속에 있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감각을, 오감을 pass through, 통과시킬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우리 뇌 속에는 있지 않아. 그러니까 뇌는 감각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감각을 통과시킬 수 없는 우리 뇌 속에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이 개념은 보여질 수 있다. 분명히. 어떨 때? 자, 자원봉사자다. 이게 눈 가리기를 한다. 1번. 그래서 놓여있다. 어디에 놓여있니? 따뜻한 물에 놓여있단 말이야. 감각이 박탈된 거야. 감각이 deprivation. 이게 차단되어 있는 탱크지. 그러니까 이거 이런 말 왜 하느냐면 감각을 전혀 못 느낀다고 얘가. 눈을 왜 가렸겠니? 실제로 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눈도 가리고 감각을 전혀 못 느낀 상태에 이 자원봉사자들이 있을 때 이 개념이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단 말이야. 그들은, 그 자원봉사자들은 경험할 수 있지. 뭐를?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촉감이죠. 촉각의 환상만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환상이 뭐냐면 실제로 자기가 느끼는 게 아니라고. 실제로 느끼는 게 아니고 이런 환상을 느낄 수 있다고. 뭔만큼이나 잘. 뭐뿐만 아니라 일관성 없는 생각의 패턴.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 어쨌든 감각이 차단된 탱크에 있잖아. 따뜻한 물에 있잖아. 우리 보통 상온이잖아. 이 물에 놓여 있을 때 이 개념 자체가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은 차단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느낀단 말이야. 이 사람이. 오감이 차단됐으니까 본인이 감각을 통해서 이게 따뜻한 물인지 이게 화장실인지 목욕탕인지 못 느낀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게 어디지? 여기 어디지? 이거 언제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환각만 있을 뿐이야. 환각만 있을 뿐이야. 뭐뿐만 아니라 일관성 없는 생각이 있는 거야. 이게 만약에 목욕탕이다. 본인이 인지를 하고 하면 이게 생각이 목욕탕이구나. 지금 목욕하는 상황이나 인지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환상밖에 안 되니까 결국 뭐니? 일관성 없는 사고의 패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런 환각을 경험한다. 대때가 분명하다 계속 했던 얘기. 뭐가 진주고 뭐가 분명하니? 뭐를 실행에 옮기니? 어떤 기능이야? 우리에게 개성과 지적인 능력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개성과 지적인 능력을 주는 기능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대띠아가 분명하다. 대띠아 뭐니? 우리가 끊임없는 입력이 필요한, 이게 뭐냐면 입력이 감각이야. 감각 신호를 의미해. 우리 감각으로부터 그 신호를, 끊임없는 신호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야지 우리가 머릿속에서 인지한다는 뜻이야. 자전합니다. (35번) 자, 이거 지금 첨가해놨는데 이거는 뭐 이런 페이지에 안 적혀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봐라. 느낌상 인간의 뇌 이게 일종의 부위야. 부위. 나중에 한번 봐라. 전두엽은 알다시피 사고, 계획, 의사결정을 결정하지. 그러니까 보통 이게는 청소년 학생들, 성인이 좀 뛰어나다. 청소년보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아직 전두엽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이 발전 안 됐기 때문에 사고, 계획, 의사결정이 좀 느린다. 이렇게 느낌 이해하면 되고. 어차피 연변계는 연변계. 연변은 감정하고 관련되어 있거든. 여기 두 개로 보면 된다. 너 옛날에 해마 기억나지? 해마는 무조건 기억이야. 편도체라고 있어. 이런 거 느낀다. 한번 봐주면 돼, 그냥. 그다음 시상하부라고 있다. 이런 거. 나중에 한번 봐라, 시간 되면. 자, 지나갈게, 일단. 볼게. 자, 내용이 뭐고? 우리의 발과 다리가 고대 생존 본능에 비롯된 감정의 정직한 표현 수단이야. 발하고 다리가 과거에서부터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솔직한 표현 수단이야. 작가이자 동물학자 이 사람이야. 뭘 관찰했니? 대띠아를 대띠아 봐.
우리의 발이 뭘 전달하고 있니?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더 정직하게. 뭐보다? 어떤 다른 부분, 우리 몸의 어떤 다른 신체의 부위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을 발과 발이 전달하고 있다고 관찰했다. 발과 뭐니? 다리죠. 뭐와 같은? 서치. 여기 해놨네. 근데 왜 그 발과 다리가 그러한 정확한 우리의 감정의 표현 수단인가 이 말이야. 왜 발이냐 이 말이야. 많은 신체가 있는데 왜 발이냐 이 말이야. 자, 예를 들어볼게. 얘가 있네. 얼마야?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이 말하기 오래전인 수백만 년 동안 우리의 다리와 발이 반응했지. 뭐에 반응했니? 환경적인 위협에 반응했지. 도망간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 뜨거운 모래, 뜨거워하잖아. 그 다음에 나쁘게 성질이 아주 나쁜 라이언, 사자지의 위협에 반응했는 주체가 누구야? 다리죠. 도망갔다는 느낌 아이가? 적시 말이야. 뭐 없이도. 필요성, 어떤 필요성이야? 의식적인 사고. 뜨거 이게 뭐니? 생각하나? 그냥 손 떼는 거 아이가? 모래사장인데 한여름이야. 한번 가봐라. 온도가 뭐 한 60도? 50도 넘잖아. 그럼 순간적으로 발을 대다마자 떼잖아. 이게 순간적인 개념이잖아. 호랑이도 보면, 사자도 보면 그냥 도망가잖아. 자, 그런 느낌이다. 그 다음, 연변계다, 연변계. 머리에 연변계라는 조직이, 뇌들이 make sure, 뭘 확실히 했니? ensure 같은 말, 뭐를 확실히 했니? 우리의 발과 다리가 어디에 반응했니? 반응했단 말이야. 필요한 대로라는 뜻이다. as needed. 필요한 대로 반응을 했단 말이야. 어떻게 함으로써? 이들의 ORB 뭔 뜻이야? A 하거나 B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봐. 뭐 하거나. 움직임을 멈추거나 또는 도망을 가거나 또는 차거나 이게 전부 다 뭐로 하는 행위야? 다 발이잖아. 움직임을 멈춘다. 다 발로 하는 거야 이거? 도망간다 발. 차는 것도 발이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이 말이야. 자, 이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세모 어디까지고? 세모, 명사절, 여기까지. 세모 철학까지. 여기까지 명사절이다. 자, 이러한 생존 방식이다. 누구로부터? 고대 우리 조상의 유산으로부터 보유된 또는 간직된 이 생존 방식이 우리에게 had served, 우리에게 serve, 제공해 주었다. 우리에게 잘 제공해 주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많이 그렇게 한다. 이때 그렇게 한다는 말은 뭐야? 서브, 일반 동사죠. 서브를 받는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계속 그 얘기잖아. 우리 조상들의 문화 유산으로부터 보유되어 있는 이러한 생존 방식이 뭐니? 발을 가지고 감각을 미리 알아서 위험을 대피하는 이게 우리에게 현재로 잘 제공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공한다 이 말이야. 오늘날도. 사실은 이러한 오래된 반응들, 이 반응 설명해봐. 반응들. 선사시대부터 위험에 처했을 때 본능적이고 적극적인 생존 반응들이야. 그 반응들이 소대 너무 뭐해서 소대 우리에게 내장된 자 하드와이어 외워야 된다. 하드와이어 뭐다? 내장된 거야. 같은 말 뭐니? innate, built-in 들어봤지? 우리에게 여전히 내장되어 있어서 그래서 뭐하다 대디야. 우리가 뭐를 부여받다, 제공받다, 뭔가를 어떤 뭔가야? 뭔가 위험하고 심지어 불편한 이거 동의하지 않는 이런 뜻 아니다. 불편한이라는 뜻이다. unpleasant. 그러니까 위험하거나 혹은 심지어 불쾌한 뭔가를 제공받았을 때 우리의 발이나 다리가 여전히 반응하고 있단 말이야. 뭐로서? 뭐 할 때? 선사시대에 그들이 반응했었던 것처럼 이 말이야. 똑같이 지금도 반응하고 있다 이 말이야. 되지? 뭐 퀄리티는 좀 떨어진다. 다시 지나갈게. 36번. 자, 기존의 비효율적인 기록 매체들, 돌이나 점토, 나무,
나무에 있잖아. 우리 과거에 원시인들은 나무에 막 그림도 그리고, 알지? 옛날에 뭐 동굴 벽화 있지? 뭐 그런데 돌에 막 그림 그리고 문자 막 남기고 하잖아.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야, 한계. 이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이를 발명했다. 종이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계기가 되었다. 이 얘기는 종이 얘기야, 종이. 종이 이전 단계에 종이는 약간 기록 문자를 대변해 주잖아, 그죠? 근데 기록하는 수단이 종이 있기 이전은 뭐 이런 데서 기록을 했다, 이 말이야. 오케이? transition, 변화. from A to B. 자, 이거 좀 크게 봐라, 크게. from A to B. to die. 어떻게 해서 해야 돼? 구전 문화죠, 구전. 말로 하는 구전 문화에서부터 읽고 쓸 수 있는 문화다, 문화, 이거. 이 문화다. 문화다. 다시 뭐라고? 구전 문화에서부터 literate. 시험 많이 나왔지? 읽고 쓸 수 있는 문화죠. 자, 주의할 점. 여기서 읽고 쓸 수 있다, 요 단어하고 헷갈린 단어 있지? literal. 요거 쓰면 안 된다. literally. 요거는 문자 그대로. 요거는 문학의. 요거는 교양이 있는 또는 읽고 쓸 수 있는 많이 나왔던 단어다. 결국 변화가 됐잖아. 구전 문화에서부터 어디로 우리 옛날에 뭐 고려 소교 이런 거는 사실은 안 적혀 있었던 거잖아, 그죠? 나중에 뭐 조선시대에 뭐가 있노? 뭐 가사라든가 다 적혀 있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바뀐 개념이 구전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읽고 쓸 수 있는 어떤 문화로 바뀐 거야. 자, 읽고 쓸 수 있는 문화에서 구전 문화에서 지식이란 것은 뭐였니? 전수되었다. was handed down. 전수되다. 그자? 전수되었다. 뭐를 통해서? 이야기, 뭐 구전 이야기, 노래라든가. 이거 있잖아. 그리고, 이거 뭐야? 견습, 수습 과정. 이게 뭔지 알지? 도제. 도제라고 하거든, 도제. 이거 제일 생각나기 쉬운 게, 옛날에 중국 영화 보면 사부, 사부. 밑에서. 무술 배우려고 한 5년 동안 거기서 막 일해야 돼. 약간 그런 과정이야. 도제 과정이다. 견습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전달되어지는, 즉 구전 문화로부터의 어디로의 변화니? 읽고 쓸 수 있는 문화로의 변화. 읽고 쓸 수 있는 문화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뭐를 기반으로 하니? written word. 이거 뭐야? 쓰여진 단어지. 이거는 구전. 쓰여진 단어를 기반으로 하는 읽고 쓸 수 있는 문화지. 근데 쓰여진 단어가 어떤 단어야? 알다시피 뭐 문자 같은 거죠. 자, 포인트. A에서 B까지 바뀌었지. 이 변화가 이 말이야. was held down. 지연되었다. hold down이 억압하다는 뜻이야, 원래. hold back이 억압하다, 늦추다는 뜻인데, 수동태니까 늦춰진 거야. 그러니까 지연되었다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was delayed, was hindered, was obstructed. 다 같은 말이야. 이게 지연되었다, 이 말이야. 수세기 동안 누구에 의해서 지연되었니? 적당한 문자 도구의 부족이야. 그러니까 구전 문화에서 문자 문화로 바뀌는 그 당시에 기간이 텀이 너무 길다 보니까 말이, 그러니까 단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기간이 너무 길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변화가 지연되었다고. 수세기 동안 뭐에 의해서? 적절한 글쓰기 재료의 부족 때문에 글자가 생겨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자, 여기까지 내용 나왔다. B번 가볼게.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초창기 때. 자, 구전 문화. 그자. 구전 문화 했을 때 풍습이 나오면 좋겠지. 자, 구전 문화의 대표적인 뭐야? 돌, 태블릿, 뭐 판이잖아. 뭐, 찰흙, 진흙판이야.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었지. 하지만 이런 것들이 뭐 하기 쉬웠다. 당연히 뭐 하기 쉬웠니? 비포런트 뭐 하기 쉬웠다. 같은 말. 뭐 하기 쉬웠니? fracture, 부서지다. 부서지기 쉬웠고. 두 번째 동사. 또 뭐니? bulky, 부피가 큰 거야. 그리고 무겁지. 이동하기에. 두 번째는 나무 나왔다. 나무는 또 뭐를 겪었니? 뭐로부터 고통을 받았니? suffer from 고통받다. 나무는 쉽게 뒤틀리잖아. 속도나 뭐 이런 거 따라가지고, 자? 스프레이팅. 그러니까 스프레이팅. 쪼개지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았다. 분리되는 것. 그리고 나무는 어디 걸려? be susceptible to. 자, 이거
susceptible. 이게 취약한, 민감한 뜻이 되고, 요 세 단어 같은 말이고, 요 반대말이다. 요거는 약간 저항성 있는, 요거는 면역의. 여기서는 요 단어가 맞다. 결국 이 나무가 취약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거든. 부패죠. 부패에 취약하다. 이 말이야. 세 번째, 동굴벽화죠. 벽에 있는 그림. 아, 이게 지금 뭔 얘기고 전부 다. 요거 세 가지. 요거, 뭐, 돌해볼게. 돌, 나무, 벽, 이런 것들. 벽에 이 그림, 이런 것들이 결국 정적인 거잖아. 여기에서 일단 동굴벽화를 한 개 그려놨어. 그건 그 동굴에 온 사람만이 그 기록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글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구존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도구들에 관련된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동굴의 벽화 이런 것들도 움직이지 않아. 스태틱. 정적인 거야. 그래서 공간도 제한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비번은 한계점이야. 뭐의 한계점이야? 구존 문화의 한계점이라고 보면 돼. 구존 문화의. 자, 그 다음에 종이의 발명이지. 아무래도 이게 있고 난 다음에 종이의 발명이 있지 않겠냐, 그죠? 근데 10번 일단 가보자. 조금 좀 다른 얘기다. 여기서 볼게. 바로, 종이의 발명이죠? 종이의 발명이 뭐야? 콤마 가르쳐 볼게, 여기까지. 뭐로 말해지니? 뭐 중에 하나야? 4개 위대한 발명품이죠? 자, 원어보더, 복수명사 하나, 중국의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4가지 발명품들 중에 하나로 말해지는 종이의 발명이 결국 뭘 해결했니? 이러한 문제점, 잡아라. 이러한 문제점들이 뭐냐면, 아까 요거 3개 있지, 요거. 얘네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전부 다 문제점이지. 뭐 제한되어 있고, 부패, 취약하고, 부피 너무 크고, 맞지? 이게 문제점들이에요. 이게 답이다. 요거가 B번의 기존 기록 매체들의 단점이라고 보면 된다. 그 단점을 해결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동하기도 쉽고, 무겁지도 않고. 하지만, 자, 그 다음 요거. it until. 자, 요거는, 자, 이거 우리 저번에 많이 했던 건데 있잖아. 이거 해석하는 방법 한번 보고 지나가라, 요거만. 이거 해석 어떻게 하노? 요거 좀 같이 붙어 있네. 자, 원래는 뭐야? not until이. 자, 빠르게 한번 해볼게. 바레이. 요거 해석만 하고 지나가 볼게. 해석해봐라. B 하고 나서 A 하다. 그 다음 요거. it is not until. 요래 나오는 구조 알지? 그 다음 뭐 나오니? that 뒤에 뭐 나오니? A 나오잖아.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조가 뭐야? 도치 문장. not until. B 나오잖아. 그 다음 A 나온다 했지? 요 A는 뭐라 해? 내가 동사 주라 했잖아. 이게 제일 중요하다 했지? 왜? 이게 부정으로 고치잖아. 이게 부정어가 문도에 나오면 이거 아마 다른 데가 나오고 싶은데 부정어 문도에 나오면 뒤에 이렇게 동사조 이렇게 써야 된다. 무조건. 자, 해석하는 방법. 항상 B 먼저 해석한다. 항상 이렇게 B가 어디 나오나? 항상 until 뒤에 나오지. 해석해봐. B 하고 나서야. B 하고 나서야 A 하다. B 하고 나서야 A 하다. 이런 뜻이다, 항상. 한번 보고 지나가라. B 하고 나서야 A 하다. 이거는 뭐 항상 나오는 표현이니까 한번 기억해둬라. B 하고 나서야 A 하다. 알겠지? 들어가라. 해석해봐. 요거, until 뒤에 거 먼저 해석한다 했지? 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로마인들이 reflect A를 B로 대체하다. 이것도 많이 나왔지? 이거 배웠지? 해석해봐. replace A with B가 뭔 뜻이고, A를 B로 대체하다는 뜻이지. 같은 말은 substitute B for A. 뭐라고? 시험 알려봐라. 뭐라고? 로마인들이 replace A with B가 뭐다? A를 B로 대체하다는 뜻이야. 이것도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바꿔봐. A 뒤로 빼. B 앞으로 빼지. 요거 지금 바뀌는 거 눈에 보이지? 그것 때문에 요거 써야 돼. substitute. for를 써야 돼. 해서 똑같아. A를 B로 바꾸다, 이 말이야. 그럼 해석해봐. 로마인들이 스크롤 알지? 두루마리. 그거를
요 그냥 보통 있잖아 책이란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지금은 책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요거는 책이라 봐야 된다. 하지만 뭐한 이후에였다. 비로소 로마인들이 스크롤을 책으로 바꾼 이후에였다 이 말이야. 어떻게 됐네. 다시 바꾼 이후에야 비로소. 자 지금 아까 내가 표현했던 요거죠. 여기서까지 완후에 A, B는 중요하지 않다. until 뒤에 거. A 하고 나서야 B 하다는 뜻이잖아. 해봐 그러면. 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또 된 나와 있네. 해봐. 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로마인들이 스크롤을 종이로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그 재료가, 그 물질이 어디에 도달했니? 그것에 완벽한 잠재력에 도달했다 이 말이야. 그 재료가 완벽한 어떤 잠재력에 도달. 이 재료는 뭐겠노? 종이죠, 종이. 종이의 발명이 중국인들의 4가지 위대한 발명품들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그 발명품이 이 여러 가지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했잖아. 그리고 나중에 로마인들이 이 스크롤을 이 종이로, 과거의 종이 이전 단계 이름을 콜텍스로 한다. 이 종이로 대체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종이가 그것에 어떤 잠재력에, 충만한 잠재력에 도달했다. 이 말이야. 다음, 여기서 이 대시 콜텍스 등장이다. 이게 사실은 2000년 전이었다. 이 말이야. 여전히 그 종이가 여전히 많다. 지배적인 형태지. 종이가 쓰여진 어떤 단어의 지배적인 형태로서 남아있다. 이 말이야. 다음, 주제문. 들어봐라. 피곤해한다. 들어봐라. 자, 이 문장 한번 봐라. 이 문장의 주어가 6가지다. 이게 대절이다. 이게 주어고, 이 대절의 주어제 동사가 요거야. 그럼 해서 하면 되니? 종이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다시 말하고, 종이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주목할 만한 어떤 물질의 이야기다. 많은 이제 물질들 가운데 이기는 이야기가 아주 주목할 만한 종이 포함하는 물질의 이야기야. 자, 어떤 종이야? 훨씬 더 부드럽지. 부드러운 물질 아이가 무엇보다? 이들의 알비는 돌 혹은 나무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이 종이가 뭐로서 어떤 수호자로서 경쟁에서 이겼니? 쓰여진 어떤 단어에 수호자로서, 쓰여진 단어나 종이나 큰 차이 없는 같은 맥락에서는 쓰여진 단어의 수호자. 아니, 글로 쓰여주려면 종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쓰여진 단어의 수호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쓰여진 단어의 수호자로서 종이가 경쟁에서 이겼던 것은 단수 취급이다. 주목할 만한 물질들의 이야기이다. 자, 전합니다. 자, 좀 참아라. 표현해도. 자, 결론은 원래 결론이 뭐니? 결론을 뒷받침하는 이유 있지. 원래 그 이유는 단 하나의 문장이 아니고 여러 개념과 전제들이 얽힌 복합적인 논리 구조이고 그 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어떤 결론 내렸잖아. 그 결론의 원인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 공부를 잘하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주변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많잖아. 이거 안 가졌나 책? 가졌지? 하나 보자. 이유다. 이유 뜻이 많잖아. 뭐 이성도 있고 추론도 있고. 여기서는 이유로 보자. 이유 빼고 이유다. 어떤 이유야? 하나의 결론에 대한 이유는 뭐 하지 않을 것 같다. 놓여있다. consistent 어디에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구성되는 뜻이 아니고 어디에 놓여있단 말이야. 어디에 놓여있니? 어디에 놓여있는 것 같지 않다. 단 하나의 주장이야. 그러니까 이유가 그 하나의 주장에만 놓여있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이야. 우리가 자, no matter however 바꿀 수 있다. 아무리 뭐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in shorthand 줄여서 진술한다 할지라도 이유야 이유. 그 이유를 아무리 짧게 줄여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 이유는 분석적으로 복잡한 상호작용이야. 많은 아이디어도 있고 함축적인 implication, 함축적인 의미, 함의, 많은 생각들과 함의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결론에 도달했잖아. 그 결론에 도달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단 하나의 주장에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주장을 통해서 이 결론에 나왔어. 그런 건 없다고. 그건 뭔데? 복잡한 상호작용이라니까. 많은 생각들과 함축적인 의미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그 하나의 결론에 대한 이유이다 이 말이야. 10번. 자, 그 이유는 아까 복잡하다 했지? 아까 분석적으로 말 나왔잖아. 한번 쪼개볼게. 뭐로 나누어질 수 있니? 나누어져야 된다. 체인, 연결고리죠. 더 많은 복잡한 전제들이야. 더 많은 복잡한 전제들의 연결고리로 나누어져야 돼. 자, 예를 들어볼게. 어떤 주장이 있니? 동격 대시다. University Education. 대학교 교육이 자유로워, 아니, 무료여야 돼. 왜냐하면 모든 호주인들을 위해서 대학 교육이 무료여야만 한다는 주장이 있어. 그 주장이 뭐일지도 몰라. 지지받겠지. 누구에 의해서 지지받니?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경제가 뭐로부터 이익을 받니? 잘 배운 호주 인구에 의해서 경제가 이익을 받는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아니, 생각해봐. 호주에 있는 모든 교육은 대학 교육을 무료로 시켜야 돼. 왜? 이유가 뭔데? 야, 어차피 경제가 살려면 똑똑한 사람들이 경제를 이끌어 가야지. 말 되지, 당연히. 그런데, B번. 여기 하나 이유지. 하지만, 이 상황의 분석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는가? 단지 하나의 진술에만, 아까 뒤에 있지, 하나의 진술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느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시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유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아까 주장이 어떤 주장이야? 무료교육 해야 된다. 이유는 호주 경제가 많이 배운 사람들 때문이다. 그 하나의 주장이 뒷받침하는 요거들의 관계가 단 하나의 어떤 진술에 명확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 안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이야? 그럼 결론은 뭐에 관한 거니? 대학이죠. 그 다음에 무료교육이죠. 이 아까 결론이 뭐고? 대학하고 무료교육이지. 아까 핵심이 뭐고 여기 결론이? 알려봐라. 여기서 핵심이 뭐고? 이게 대학이잖아. 그 다음에 무료가 이거의 핵심 아이가? 교육이 무료. 이게 결론이잖아. 이게 대학과 무료교육이 결론이잖아. 많은 반면에 이유는 뭐니? 새로운 아이. 이게 왜 새로운 아이디어야? 잘 생각해봐라. 경제적인 이익하고 잘 배운 인구지. 그럼 잘 생각해봐라.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잖아. 우리가 이 중간에 많이 생략됐다는 느낌 못 안다나? 말해? 경제적 이익이고 잘 배운 인구들이야. 경제적 이익이 되고 잘 배운 인구가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어떤 결론? 대학교 무료교육으로 어떻게 연결되냐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결론이 났잖아. 대학교의 무상교육. 우리 느낌에는 이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 대학교를 왜 무상교육 시켜야 된다? 야, 경제적 이익이 있고 잘 배운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대학교육, 이게 결론이니까 대학교육을 뭐 해야 되노? 무료교육 시켜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억지일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면 경제적 이익이란 게 반드시 무료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전제는 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충 봤을 때는 이게 아까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단순한 이유로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마지막 분석이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C라는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한 이유와의 관계야. 이 관계가 단지 하나의 진술로 표현되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결론은 대학이고 무료교육이고, 반면에 이유는 뭐니? 경제적 이익과 잘 교육받은 인구. 이게 이유고, 이게 결과 바로 연결시키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안에 복잡하다나 많은 기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다음. 자, 결국 어떤 연결관계야? 이 두 가지 아이디어 찾아봐. 이 답이야. 두 가지 있네. 요거 경제적 이익이야. 요거랑 그 다음에 잘 교육받은 인구야. 요 두 가지야. 요 두 가지들과 그 다음 아까 결론 있지? 결론 뭐야 아까? 호주 교육, 대학교, 그 다음 뭐니? 무상교육, 요거 있지? 맞잖아. 요거 일종의 아까 결론이었잖아. 요 두 가지, 요거와 요거 사이의 연결관계가 분명하게 보일지라도란 말은 분명하지 않다는 느낌이야. 다시 뭐라고? 대학 무상교육 있지. 이게 결과잖아. 이 두 가지 생각이 있지. 이 두 가지 생각이잖아. 이거 두 개 사이의 연결관계가 분명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보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 어떤 목적이야? 생각, 추론에 이걸 두 개 연결시켜서 이게 뭐고 원인, 이유고 이게 결과잖아. 이거의 추론의 목적은 뭐를 피하는 것이니? 뭐를 피하는 것이니? 명백한 것을 가정하는 것을 피하는 거잖아. 수단이 뭐니? 어떻게 함으로써? 꼼꼼하게 노력해야 되겠지. 뭐를 통해서? 그 연결관계, 어떤 연결관계야? 다양한 아이디어들 사이에서. 처음에 그 우리의 이유 있지? 우리의 이성의 그 이유작가, 이유의 처음에 진술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냐, 아까? 이런 이유가 있었잖아. 이런 이유에 있어서 다양한 생각들 사이에 연결을 통해서 노력함으로써 명백한 것을 가정하는 걸 피해야 된다고. 이게 명백해 보이잖아. 이게 아까 요게 두 개 명백하게 보이잖아. 그자?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그 명백한 것을 피해야 된다니까. 수단을 어떻게 함으로써? 더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야. 말이 좀 어려운데, 아까 얘기했잖아. 요 두 개 아이디어랑 요 결과 있잖아. 요 두 개 사이의 연결관계가 분명하게, 대충 봤을 때 분명하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이 두 가지를,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라 봤을 때, 이렇게 추론하기 위해서는, 추론의 목적은 분명해 보이는 것들을 가정하는 걸 피해야 된다니까. 그럼 이렇게 연결되는 게 분명해 보이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방법이 뭐니? 연구해야 된다니까. 뭐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를 통한 연결관계를 통해서 꼼꼼히 노력함으로써 명백한 것, 가정을 피해야 된다. 자, 여기에 마지막 요약문이다. 자, 지나간다. 그 다음, 이주가 뭐니? 단순한 문제, 위기가 아니라 복잡한 현상이고 많은 경우 경제적 기회를 찾기 위한 선택적인 이동으로서 장기적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보통 이주는 있잖아. 못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쪽으로 가겠니? 반대겠니? 보통은. 일반적으로.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아메리칸 드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힘들었을 때 미국의 꿈을 꾸고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많이 이주 갔잖아. 지금 베트남인이나 뭐 우리 동남아에 좀 힘들어하는 그 국가들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오지. 보통 이주의 개념은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좀 향상된 선진국 내지는 좀 나은 국가로 이주가 보통 일반적인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만약에 베트남이 온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과연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지 부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지 생각했을 때 대충 생각해 봤을 때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해.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뭐니? 긍정적인 뉘앙스가 많아. 그자?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오니까. 자, 보자. 단어 이주다. 이주라는 단어는 뭐니? 거의 항상 보고되지. 리포트 되지, 보도된다. 어디에서? 대중매체에서. 그리고 심지어 과학 문헌에서조차도 1번. 여기에서 보도됩니다. 뭐로서? 문제점이야. 혹은 위기야. 미국에서 항상 하는 게 뭐냐? 멕시코에서 막 넘어오잖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으로 막 국경선 넘고 많이 오잖아. 이주에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 강하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볼게. 이주민들이야. 이주민들이 뭐로 여겨지니? 도시를 과밀하게, 동사입니다. 자, 이주민들이 투부정사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추정된다고. 뭐하니? 도시를 과밀하게 하고 클락업, 망치다, 막히다, 막아버리는 뜻이야. 노동시장을 막아버린 거. 왜? 기존에, 그렇지, 미국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고, 미국에 엄청나게 하는 멀티컬처잖아. 동남아 사람들, 젊은 사람들 엄청 많이 가잖아.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백인 노동자들 입장에서, 하층민의 백인 노동자들 입장에서 노동시장이 얼어붙잖아. 자기 나라인데도 임금을 적게 받고 아시아인들이 와가지고 일자리 다 잡아버리니까. 하여튼 부정적인 뉘앙스란 말이야. 결국 뭘 막아버리니? 노동시장을 막아버리고 그다음 빈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여긴다. 자, 부정적인 뉘앙스다. 어쨌든 이주민이 부정적인 뉘앙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근데 또 다른 의문스러운 의문스러운 가정이 있어. 그 가정이 뭐니? 대부분의 이주가 뭐니? 비자발적이란 거야. 비자발적이란 말이 뭐야? 어쩔 수 없이 간단 말이야. 왜? 어딜 도망치니? 자연적인 디제스터. 필리핀에 엄청나게 많은 대지진이 일어났다 말하자면. 그 다음에 사람에 의해서 대자는 게 뭐니? 폭군이라든가 뭐 사회 국가에서 뭐 쿠데타 일어났잖아. 어쨌든 자연적인 재난이나 인공적인 재난이나 그 재난으로부터 도망친다. 풀럼해도 된다. 되고 그냥 풀리해도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 즉 대부분의 이주민이 비자발적, 이것도 어떤 느낌이야? 이민이 조금 네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 이것도 이민을 조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개념이다. 자, 다음 순사빚. 여기서 확 바뀐다.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하다. 야, 이주가 그렇게 부정적인 내용만 있는 줄 아니? 더 복잡하다고. 많은 이주민들은 단순히 뭐를 추구하고 있니? 더 큰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부정적인 뉘앙스는 아니다. 아무튼 however가 나온 걸로 봤을 때 이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았는데 어쨌든 이게 좀 더 복잡한 내용이 좀 있다 이 말이야. 게다가 물론 이주는 만들 수도 있고 정말 강조죠. 정말 뭘 만들니? 사회, 경제적 문제점들을 만들 수도 있다. 이것도 좀 부정적인 뉘앙스네. 요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내가 가로쳐놨거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조금 부정, 긍정 뉘앙스 좀 애매하지만 요거는 부정이지. 왜냐? 이주가 사회, 경제 문제점들을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야. 정말로 만든다 이 말이야. 그 다음 답 3번인데 하지만 이주는 또한 해결책이야. 이건 약간 긍정적인 뉘앙스다. 이주는 또한 뭐에 대한 해결책이야? 기존의 많은 문제점들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 그러면 3번 밑에는 확실히 이주가 긍정적인 뉘앙스로 나와줘야 돼. 자, 예를 들어볼게. 바깥 이주야.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이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바깥 이주야. 그냥 이주해볼게. 이주는 일반적으로 재배치한다. 다시 배치한다. 뭐를 재분배하고 재배치하니? 일꾼들을 A에서 B까지 해석해봐. 어디에서 어디로? 자, 요 내용을 잘 봐라. 서플러스는 잉여죠, 잉여. 과잉 많다는 뜻이야. 노동이 잉여되는 장소에서의 노동이 너무 많다고. 사람이 너무 많다고 일할 사람이. 그의 노동자들을 어디로? 어떤 지역으로 노동자를 재분배하니? 대열이지. 더 큰 수요가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지역으로 노동자를 재분배한다. 이게 무슨 말이고? 아니, 지금 한참 산업이 많이 뜨고 있거나, 뭐, 잘 모르겠지만, 수도권 지역에 보면, 그 대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있는 지역들이 많잖아. 뭐, 의왕이라든가, 굉장히 신도시가 많잖아. 그 신도시에는 실제로 일할 사람이 몇 명 없단 말이야. 그러면 기존에 잉여 노동자가 많은 지역에서 울산이나 거제에 지금
좀 안 되고 있잖아, 조선.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로 옮겨간다는 거는 이주가 부정적인 내용으로 보긴 힘들지. 그자? 노동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노동이 필요한 지역으로 옮겨간다는 거는 긍정적인 이주의 맥락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자, 이주는 바로 뭐니? 그리고 이즈. 자, 이주가 선택하는 게 있어. 이주가 be selective, 뭐를 선택하니? 이주가 사람을 선택을 해. 오히려 더 젊고, 맞잖아. 더 건강하고, 더 유연하고, 기꺼이 많은 역경을 견딜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야. 뭐라는 희망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이죠. 어떤 더 나은 삶이야? 뭐에 비하여? 그들의 전망, 어떤 전망이야? 원래 장소죠. 그러니까 오리진, place of origin, 원래 그 이주하기 직전 본인이 원래 살던 그 장소에 그들의 전망에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더 나은 삶을 희망하면서 심지어 그 어려움을, 역경을 기꺼이 견딜 수 있는 1번, 건강하고, 더 유연하고, 더 유연하단 말이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예를 들어서, 산업화가 많이 발전된 수도권 지역 가보면, 실제로 팔도에 있는 사람 다 모여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하고, 우리 지금 지역에서 대화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생각하고 했던 그런 패턴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만나잖아. 그럼 좀 유연해야지. 사고방식이 딱 막혀 있으면, 그거 정 못합니다. 자, 그런 사람을 이주가 선택하니까 이주 입장에서 뭐야? 아주 좋은 거지. 자, 너 사실 이민도 있잖아. 지금 너가 나이 때 대학생 가잖아. 그럼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높다. 그게 영어 점수보다 더 높다, 나이 점수가. 만약에 이민 점수가 미국 이민은 가잖아. 예를 들어 한 80점 만점이면 나이 점수가 30점이다. 근데 21살 때부터 1점씩 깎인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0점이야. 진짜 이 점수가 어마어마하고 영어 점수는 한 5점, 10점밖에 안 돼. 만점이. 차이가 10점도 안 돼. 왜 그렇게 했노? 선생님 같은 사람이 미국 가면 많어. 어차피 그거 가면은 얼마 못 살잖아. 그거 많어. 그냥 뭐 폐기물만 하고 내 몸도 거기서 없어지고. 일단 일종의 쓰레기 맥락으로 바라본단 말이야. 너는 젊잖아. 자, 그런 의미에서 젊고 건강한 사람에 대해 선택할 수 있으면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맥락이란 말이야. 그 다음 더 많은 연구 있다. 어떤 연구야? 이거 지하면 뭘 조사했니? 장기간의 결과, 어떤 결과니? 자, 이거 2주를 장기간 어떤 결과를 조사했던 연구가 있단 말이야. 근데 뭘 포함하여? 송금에 송금. 만약에 베트남 같은 경우 이어서 생활하잖아. 인마들, 뭐 약간 비하하는 건 아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11,000원인가 올랐잖아. 그럼 한 달에 진짜 빡시게 일하면 240만 원, 300만 원 벌어. 근데 물가가 한 10배 이상 차이 나잖아? 그러면 여기서 한 200만 원 보내면 1년 연봉하고 똑같아. 그 저 입장에서 얼마나 좋니? 이주. 지가 이주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자기 국가에 송금한다는 거는. 이거 동사입니다. 송금하다. 와이어 같은 말이고. 자, 하여튼 송금이죠. 송금과 그 다음에 이거 세대 간의 이동. 이주가 무슨 말이야? 내가 오면, 내가 왔다가. 그럼 아버지는 원래 베트남에 살고 자식이 내가 여기 왔잖아. 여기 살다가 내가 또 이거 잘 되면 우리나라에서 성장하면 여기서 내 세대가 쭉 크지 않나. 그럼 세대가 이동된 거잖아. 한 두 세대마다. 두 세대밖에 안 되지만 이동이 가능하잖아. 이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송금과 세대 간의 이동을 포함한 장기간 이 이주의 결과를 조사해본 많은 연구는 단수다. 뭘 발견하니? 바로 긍정적인 장기적인 영향력을 발견한단 말이야. 뭐에 대해서? 장소, 어떤 장소야? 출발지 그리고 도착지. 이거는 송금했지? 송금해서는 베트남도 발전하겠지? 그 돈 받아가지고. 임마가 여기 왔잖아. 우리나라 산업도 발전되잖아. 뭐 그런 식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장소 두 장소에 긍정적 장기적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다. 좋은 내용이다, 이거는. 그 다음 39번, 이건 넘버워이다. 이건 거의 나온다, 이거는. 거의 나온다. 안 나올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거는. 자, 오케이. 정부가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화폐가 있어. 정부 공기관 뭐 있어, 우리나라? 조폐공사야, 조폐공사. 실제로 정부가, 대통령이, 야, 돈 발행해야 돼. 방법 없어. 근데 이거 인플레이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금과 같은 희소 자원에 기반한
화폐 제도가 더 안정적이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지폐가 있잖아. 만약에 독재자가 나타나고 진짜 미친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버려. 찍을 수 있잖아. 그건 뭐 종이로 만드는 거니까. 그럼 나라 되겠나? 안 되겠지. 이 글은 뭐냐면 요거를 스포트 해주는 개념이 금 같은 희소한.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가 아주 제한적인 귀금속으로 하여금 요 말을 약간 서포트 해주도록 서포트. 약간 지지해주도록 하는 요 개념의 맥락이야. 실제 우리가 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지. 왜 그렇게 했노? 금이 많나? 안 많지? 그러니까 돈은 굉장히 위험한 거야.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이게 좋은 게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 뒤에 내용이 나오지만 전체 한 나라의 부가 100이면 지폐가 50이면 금이 50이잖아. 지폐가 60이면 이게 40이고 요게 요렇게 귀금속이 보완해주는 역할이야. 자, 보자. 큰 문제가 있다. 좀 보게라. 어디에서 유발되는 큰 문제야? 돈에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돈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 그게 바로 뭐니? 다시.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문제점인데 그 문제가 뭐야? 돈에 관련된 문제점이야. 그 문제점은 바로 뭐니? 바로 데띠아야.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 있죠? 정부 당국자. 얘네들이 어디에 직면하냐 항상? 유혹이야. 유혹적이야. 어떤 유혹이야? 더 많은 돈을 찍어내서 만들어서 그 돈을 소비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죠. 유혹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쌤 어릴 때 실제로 아니 돈 이거 찍는 거 1조, 2조 찍는 거 한 100조 찍어서 못 사는 사람들한테 여도 1조 주고 1억 주고 이거 좀 되지. 뭐 이거 되게 좀 어렵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런 느낌이야. 그 유혹에 직면한다 이 말이야. 자, 왜들 부사절 가르쳐? 인지 아닌지 간에 갈로. 왜들 말하고 인지 아닌지 간에 정도입니다. 해석해봐. 뭐 인지 아닌지 간에 일이 생각돼 있다. 누구 사이에? 고대 왕들이나 혹은 현대 정치가들 사이에 이든 아니든지 간에 이것은 유혹이다. 이 유혹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수세기 동안. 자, 같은 말 반복한다. 돈을 많이 찍어내고 싶은 유혹이 발생한다 이 말이야 계속. 결국 뭐를 이끌면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이끌면서 그리고 더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야. 인플레이션에서부터 나오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다라는 뜻이다. 유래되다는 뜻이다. 같은 말이다. 인플레이션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코노미, 경제, 사회적 문제이다. 돈 가치가 없으면 물가 상승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답이 2번이다. 요거는 요 읽어보면 바로 쉬운데 봐라. 갑자기 여기 있다 it이 나오잖아. 봐라. deprive A of B가 뭔 뜻이야?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빼앗다 이 말이거든. 뭐라고? deprive A of B가 뭔 뜻이라고? 해석해봐. A에게서 B를 마다 이렇게 빼앗다는 뜻이야. 박탈시키다. 정부에 의해서 힘을, 권력을 빼앗는 방법이야. 여기가 무슨 내용이 나왔어 전부 다? 돈의 유혹에 직면하면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계속 나왔잖아. 근데 여기서 뭐를 확장시키니? 돈의 공급을 어디까지? 인플레 수준으로 돈의 공급을 확장시키는 권력을 정부에게서 그 권력을 박탈시키는 방법이다. 이게 박탈시키는 방법이 어딨노? 이시. 이건 그냥 뭐야? 유혹을 느낀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 답이 2번이야. 근데 얘기했지. 2번, 5번이 나오면 이거 넘버보이잖아. 시험지에 내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다. 2번, 5번이 나오면 무조건 탑하면 들어간다고. 요즘 흐름이 그렇다. 2번, 5번. 자, 봐. 이런 이유로 많은 나라들이
뭐를 선호했니? 선호해왔다. 금을 이용하는 거를. 금이나 은이나 다른 물질들, 뭐 귀금속 있잖아, 이런 거. 다이아몬드 이런 거. 근데 이게 뭐니? 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많이 당연히 의외되노. 제한돼야지. 어디에서? 공급면에서, 돈으로서 공급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제한적인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걸 선호해왔다, 이 말이야. 그럼 뭐 등장했니, 지금? 귀금속 등장했다. 자, 귀금속의 역할이 뭐니? 바로 그것은, 이게 대명사야. 이게 가리키는 말이 뭐다? 금이나 은 등 제한된 화폐를 사용하는 거야. 이게 바로 그 아까 권력 누구니? 임금이지. 아까 임금이 자기 마음대로 돈 찍어낼 수 있다 했잖아. 이 정부가 정부에게부터 권력을 빼앗는 방법이라니까. 왜? 정부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고 귀금속이라는 것은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 금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찾는 거잖아. 캐내는 거잖아. 그거는 누구나 다 다양한 사회에서 찾을 수 있는 거잖아. 그것도 고정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돈의 공급을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팽창시키는 권력을, 힘을 정부에게서 이렇게 팽창시키는 그 정도의 권력을 빼앗을 수 있는 수단이 요걸 이용하는 거다, 이 말이야. 자, 금의 정의. 자, 금은 뭐니? 그래서 오랫동안 뭐로 여겨져 왔니?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지. 이러한 목적이 아까 뭐라 했니? 계속 어떤 목적이니?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이겠지. 맞지? 화폐 공급을 제한하는 방법이지. 화폐 공급을 제한하는 방법이 금이 도입된 이유잖아. 잘 보고. 왜냐하면 어떤 공급이야? 전 세계 금의 공급이 급속도로 증가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고정자산이야. 금이 쌤 어릴 때 진짜 쌤 애 키울 때 한 20년 전에 너거 돌반지 하면 엄마 여쭤봐라. 한 4만원, 5만원 받았을 거야. 돌. 4만원, 5만원, 한 6만원 정도. 지금 몇십만 원입니까? 한 4, 50만원 됩니다. 한 돌에. 그러니까 금을 그 당시에 쫙 모아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 막 한 100만 원 있잖아. 지금 팔면 500만 원입니다. 금 가치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 자, 지폐다, 지폐. 돈입니다. 지폐가 뭐로 전환될 수 있니? 금으로 전환될 수 있을 때, 전환될 수 있다. 뭐 할 때마다. 그 개인이 그렇게 하는 걸 선택할 때마다. 그러니까 네가 있잖아. 돈을 가지고, 그 금이나 돈을 이렇게 맡겨할 수 있어. 전환할 수, 네가 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지폐가 전환될 수 있을 때, 그 지폐는 말해지지. 뭐라고 말해지니? 금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진다. 라고 말해진다, 이 말이야. 어려운 얘기 아니다. 돈이 금으로 전환될 때, 개인이 그렇게 하고 싶을 때마다 돈이 금으로 전환될 때 그 돈이 금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진다라고 말해진다, 이 말이야. 뒷받침되잖아, 당연히. 그런데 이 표현이 뭐냐? 이거 뒷받침되는 거야. 돈이 금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이 표현이 오해를 미스가이드 같은 말이다. 미스리딩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단다. 만약 어떤 경우라면, 자, 이거 시험 나올 수 있는데, 온리프절 있죠, 온리프절. 온리 웬절 많이 나오지. 이거 안 적어놨다. 내가 안 올려놨는데, 이거 적어놔야 된다. 나중에 봐라. 온리프절도 도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봐. 이 문장이 온리프절 어디까지고, 온리프절가 이까지. 이까지. 네, 해놨지. 머니까지, 여기까지. 이걸 그대로 다 적고, 그 다음에 요거 봐. 요거 주절로 있노. 요게 주절이거든. 요렇게. 그러면 동사 요거 먼저 써야 돼. Is this expression misleading? 요래 써야 돼. 이렇게 도치가 이루어져, 도치.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이게 onlyif가, only when이 몇 개 나와. 1라인, 2항에 너도 한 개 나오나. only when은 실제로 많이 나와. onlyif도 마찬가지야. only 뒤에 부사, only 뒤에 전치사 명사, only 뒤에 접속사, 주어 동사. 이게 도치 나올 수 있어, 충분히. 자, 지나가다. 나중에 한번 적어봐라. 그러니까 이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이 문장이 지금 이래 돼 있잖아. 바로 이 문장이 지금 주어 동사, only if 이래 돼 있는 문장이야, 지금.
이렇게 돼서 너 겉에 이렇게 돼 있거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앞으로 끄집어낸다고. 끄집어내면 요 주어 동사를 밑에 쓸 때 있잖아. 동사주로 써야 돼. 이 동사주는 의문문이야. 직접 의문문의 순서라고. 그냥 이게 주어 동사를 그냥 물리적으로 딱 바꾸는 게 아니고 요래 바꾸는 on if를 문줄에 올리면 이 주어 동사를 동사주로 써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 너 책에서는 is잖아. is잖아. 그럼 is를 앞으로 올리면 되지. 이렇게. 그게 요 문장이라고. 요 문장입니다. on if 다 적고 is, expression, misleading 요래 써야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이제 내용만 볼게. 자, 이 표현이 이게 왜 오해가 돼? 어떤 경우라고 네가 상상한다면, 데띠아라고 상상한다면,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데띠아가 뭐니? 금의 가치가, 어쨌든, 금의 가치가 지폐로 옮겨진다라고. 선생님,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옮겨지는 게 아니라고. 금의 가치가 지폐로 옮겨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 봐. 원래 when이 나왔을 때 이제 적어놨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내가 적어놓은 얘기했지. when이 나왔을 때 when이 있잖아. 실제로 이럴 때 이렇게 할 때조차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원래. 그러니까 아플 때조차도 아프지 않는 척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when이 앞에 2번 이런 게 생략되어 있으면 양보의 의미가 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는 요 실제 상황이야. 실제 상황인데 요 책에 사실 요거 좀 2번에 생략되어 있고 미미한 부분이긴 한데 내용이 그렇다. 실제는 요런 상황이야. 요런 상황인 때조차도 요렇게 하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 말이야. 자, 봐. 실제 상황이 뭐니? 사실은 있잖아. 실제 핵심은 뭔지 아나? 데띠아야. 금이란 거는 있잖아. 종이 지폐의 양을 제한하는 거야. 발행되는. 자, 봐. 아까 얘기했지. 시중에 돈과 관련된 우리가 경제를 살아가기 위해서 거래하기 위한 화폐. 내지는 귀금속. 아까 금 해볼까? 그러니까 화폐를 볼게. 화폐 안에 지폐도 있고 금 이따 치자. 이게 지금 밑에 내용이 뭐냐면 금이 발행되어지는 지폐 양을 제한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화폐가 총 100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폐가 만약 100이면 이게 없는 경우고 이게 만약 80이면 이게 20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폐가 계속해서 100, 200, 300, 400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야. 인마가 있는 이유, 인마가 지폐를 뒷받침한다는 말은 지폐가 무한대로 많이 생산한다는 뜻이 아니고 총량이 100이라면 이게 80이면 이게 20으로 보충해준다는 뜻이고 이게 70이면 인마가 30으로 뒷받침해준다 이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팩트거든. 이럴 때조차도 네가 금의 가치가 돈의 가치로 완전히 옮겨간다. 이렇게 상상해버린다면 뒷받침해준다는 말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뒷받침한다는 말 자체가 금하고 그다음 뭐다? 돈하고 맞바꿔 친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고. 약간 제한해준다는 거야. 제한해주는 거.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만약에 1,000만 원이라는 현금이 있잖아. 그럼 내가 금이 1,000만 원 상당의 금이 만약에 100개가 있어. 그럼 이제 금을 한 개 바꾸면 뭐 10만 원 주겠지 말하자면. 그러면 내가 금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바꾸잖아. 바꿨을 때 금 정도의 양만 이게 있어야 되잖아. 이게 금이 무한대로 많아버리면 거꾸로 마찬가지 아이가? 이렇게 해볼게. 자, 금이 만약에 100개가 있잖아. 현금이 1,000만 원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약간 금이 인마를 이렇게 뒷받침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현금을 10만 원이 있어. 10만 원 있으면 이걸 이렇게 다 못 바꾸잖아. 이거 얼마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연마의 조절이 금을 약간 조절해주면 인마도 당연히 조절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그래서 여기에 서포트 해준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 이거를 가치가 전이됐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들단 말이야.
좀 어려웠던 내용이다. 이것도 해놨네. 이거 봐. 자, 금이 종이 화폐에 내재된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금은 화폐 공급을 제한한다는 뜻이야. 같은 밑에 내용. 너 여기까지 들어가지? 요거는 나중에 봐라. 요 거래에 대한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금이 종이 화폐에 내재된 가치를 주는 게 아니고 뒷받침한다는 말이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게 만약에 어떤 임금이, 왕이 돈을 계속 많이 찍어낸다고 생각해봐라. 귀금속 있는 거야, 별도로. 그럼 귀금속이 무슨 의미가 있노? 귀금속이 있는 이유는 돈을 서포트 해주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금이 100개 땅 있는데 돈이 예를 들어서 이거야. 한 1대 10의 비율로 여기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이게 150개 되면 여기 좀 늘어날 수 있겠지. 근데 여기 만약 90이 되면 이것도 줄어들어야 돼. 요런 느낌이라고, 이게 제한시킨 느낌이라고. 무한대로 올릴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자, 너는 이제 그거 할게. 알겠지? 일단 잠깐, 알아서 해리. 잠깐 쉬었다 가리. 어머니 열정기반 오신가, 이제? 니는? 그래. 잠깐 가서 좀 이따 가리. 잠깐 사진 보자. 읽어봐라. 전통 경제학의 감정은 방해물이다. 하지만 신경과학적 연구를 통해 감정이 좋은 의사, 자, 봐라. 이런 느낌이다. 네가 어떤 경제 의사결정을 해. 가라. GM이라는 학생이 있다. CEO야. 대한민국 최고의 CEO야. 응? 네가 의사결정을 딱 해. 했을 때 술 한잔 딱 먹어. 마시고. 맛있는 밥 먹고. 기분 좋네. 콜! 투입해! 500억! 이러면 돼, 안 돼? 이게 전통경제학을 신봉하는 사람의 생각이야. 전통경제학에서는 감정이 의사결정을 저해한단 말을 해. 근데 여기서는 이 글은 있잖아. 감정이 좋은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도 있대. 요 얘기다. 봐. 감정과 의사결정의 연구. 자, 뭐라고? 감정과 의사결정의 연구란 게 있거든? 이 연구가 전치사 플러스 뭐니? 추상명사지.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뭐니? 형용사로 바꿀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앞에 이게 현사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 되겠니? considerably. 자, 봐. 한번 바꿔볼게, 그러면. 자, 봐. 요거 끊어가, 요거 한번 적어봐라. 끊어서 적어봐. 여기에. 요거 똑같고. 부사해봐. considerably. considerably. BLY. 그럼 important. 요래 써도 된다. 이 글을. important. 다시. 근데 of 플러스 추상명사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봐.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로 바꿨는데 요거는 명사기 때문에 형용사가 수식가 해주거든. 근데 요거를 요래 바꿔도 된다고. considerably ly. important.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한 개 더. 이것도 내가 수십 번 얘기한 거 아이가? 뭐 쓰면 안 돼? consider. rate 쓰면 안 돼. 사려 깊은 쌤처럼 쓰면 안 돼, 이거. 해봐. 감정과 의사결정의 연구는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은 뭘 포함하고 있니? application, 적용. 어떤 적용을 포함하고 있니? 어떤 적용이야? 다양한 도구의 적용이지. 신경과학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다양한 도구의 적용을 포함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의사결정하고 감정, 이거를 중요한데, 이게 두 개가. 신경과학이란 말, 우리가 대충 생각해봐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 머리에 MRI 찍으면서 감정이 희노애락이 찍히잖아. 호르몬 변화에서. 그거하고 의사결정하고 이 머리를, 뇌과학을 통해서도 이 두 개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런 도구들의
응용, 적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말이야. 한 중요한 흐름이다. 문헌이야. 문헌의 한 흐름은 한 줄기의 문헌이 뭐를 exam 조사해봤니? 사람들 뇌 손상의 사람들 잘 봐. 이거 좀 어렵다. 1번 잡아. 1번 1번이고 2번이야. 2번이 요까지 전부 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다. 그럼 해봐. 뇌 손상을 가진 사람들하고 방식이야. 뭐라고? 뇌 손상을 가진 사람들하고 주어가, 이 주어 해봐.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이라고. 주어 볼게. 특정 부위의 손상이 영향을 미치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하고 뇌 손상의 사람들 요 두 개를 연구해봤다 이 말이야. 오케이. 어떤 특정 부위야? 뇌의 특정 부위죠. 뭐라고 알려진 특정 부위니? 알려진. 뭐 하도록 알려진. be responsible for 뭐뭐를 책임지다, 떠맡다. 뭐뭐의 원인이 있다. 해봐. 뭐를 떠맡니? 담당하다. 특정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뇌의 특정 부분의 손상이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요거랑 뇌 손상 당한 사람들 두 개념을 조사했다. 이 연구의 예시다. 작업, 어떤 작업이야? 이 사람의 연구다. 이 사람 누구니? 이 아저씨 누구야? 뭘 발견해? 대퇴를 발견했지? 감정적인 부분, 뇌 감정적인 부분이 손상이 되었을 때 그 손상이 뭐를 줄이니? 효능을 줄이더란 말이야. 의사결정의 효능을 줄인다라고 발견했지. 이건 무슨 말이야? 뇌의 감정적 부분 있잖아. 뇌 감정적, 정서적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 그 손상이 의사결정의 효능을 줄인다고. 그 머릿속에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이 됐을 때 의사결정의 효과를 줄여버린다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고? 감정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단 말이잖아. 다시 봐. 뇌의 감정적 부분 있잖아. 아까 배웠지? 연변계. 감정적 부분이 손상이 되었을 때 이 손상된 것이 의사결정의 효능 감소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결정은 뭐의 결과니? 당연히 좋은 결정은 뭐의 결과겠니? 당연히 뇌 감정적 부분에 결과지. 작동되는, 뭐와 함께 사용되는, 뭐와 함께 컨정션. 이거 원래 접속사라는 뜻이다. 접속사. 여기 우리 사진 찾아보면 요렇게 적혀. 이렇게. 이게 접속사의 줄임말이다. 해봐. 뭐와 함께 작동되는 숙고죠. 숙고. 생각하는 거 숙고. 감정의 반대말이야. 숙고적인 부분. 머리를 감정적인 부분과 숙고적인 부분으로 나눴다고 생각해봐. 숙고적인 부분과 함께 작동되는 뇌의 감정적 부분의 결과가 좋은 결정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결정이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숙고적인 부분이 합쳐진 산물이 말하고 좋은 결정이라고. 근데 이것이 바로 뭐를 반박하고 있니? 요게 뭐니? 자, 봐. 내용 적어볼게. 좋은 의사야. 좋은 의사결정이 뭐라고? 뭐 플러스 뭐다? 뇌 감정적 부분과 뇌 사고 숙고적인 부분이 합쳐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뭘 반박하느냐 하면 가정이야. 어떤 가정을 반박하니? 전통 경제학의 가정을 반박한다고. 그러면 그 전통 경제학에서는 감정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야. 의사결정 과정에. 그러니까 반박한다 말이 되지. 그러니까 좋은 결정은 숙고적인 뇌 부분과 함께 작동되는 뇌 정서적인, 감정적인 부분의 산물이 좋은 결정인데, 이게 바로 전통적인 경제학은 감정이 어디 감히 의사결정에 개입해. 감정이
의사결정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전통 경제학의 가정에 반박을 하는 거라고. 또 여기에서 뭐가 또 됐디야라고 가정된다. 뭐라고 가정되어지니? 의사결정이 모델화될 수 있지 뭐로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모형화되어질 수 있단 말이야. 어디에서? 감정이 없는 스토학파, 스토익. 그 다음에 감정 없는 냉철한 방식으로. 뭐라고? 여기서는 어디고? 이선 어디고? 여기서. 이때 여기는 어디야? 저거 봐. 감정 경제학이다. 맥락상. 그러니까 이제 전통 경제학에서는 뭐로 추정되어지니? 당연히 의사결정은 뭐로서 모형화되어질 수 있니? 발생되는 것으로서. 어떤 상태에서? 그러니까 감정적이지 않는, 즉 냉철한 감정 없는 방식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모형화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래서 결정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니? 그래야지 결정이 최적화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통 경제학 개념은 의사결정할 때 감정이 당하면 안 된단 말이야. 결론. 정거는 대띠아를 보여준다. 뭐를 보여주니? 해석.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야.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지. 의사결정에. 이게 주제문이야. 자, 결론. 뇌의 감정적 부분 있지. 뭐와 관련하여? 숙고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작동되는 뇌의 감정적 부분은 의사결정 효능을 올리는 거지, 당연히. 근데 그것이 어떤 아이디어를 밑줄하니? 뭐에 관한 아이디어야? 감정.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통적 경제학의 의사결정 과정의 감정에 관한 생각들은 반대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응? 이 영상 찍고 있는 거죠? 그래. 처음 찍는 거예요? 응? 처음 찍는 거예요? 다 찍었다. 아 그래요? 제가 근데 이게 다 했겠는데 서 관계없다. 아 예. 그래 어차피 연달하는 거잖아. 얘기했잖아. 오늘 봐주려고. 아 예. 어쩔 수 없다. 자 보자. 이거 알지? 내용. 초콜릿이 뭐니? 초콜릿이나 여행지처럼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선택을 피하거나 덜 만족한다. 이런 패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이런 내용이. 선택은 비교와 후회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보자. 집중. 직면하다. Face with. Shoppers confronted with the choice of 30 different variety of gourmet chocolate입니다. 해석해봐. 어디에 직면한 쇼핑객들이니? 어떤 선택이야? 30가지 variety는 종류야, 품종. 종류나 품종이다. 해봐. 30가지 서로 다른 품종의 선택에 직면한 쇼핑객, 고급의 초콜릿의 쇼핑객이 더 walk away, 그냥 걸어 나가다는 뜻이야. 물건 사나 안 사나? 안 산다는 의미야. 걸어 나갈 것 같다고. 뭐 없이도. 하나의 어떤 초콜릿, 빠졌다 초콜릿, 어떤 초콜릿도 구입하지 않고 더 걸어 나갈 것 같다 이 말이야. 30개 종류라고. 뭐와 비교해 봤을 때, 뭐 했을 때, 그들이 뭐를 제시받았을 때 겨우 단지 half a dozen 초이스 6개죠. 다전 12개니까 6개의 선택만을 제공받았을 때와 비교해 봤을 때 이 말이야. 자, 고급의 프리미엄 한번 봐주고, 그 다음 직원이 받았다. 무료 여행. 어디로 가는 여행이야? 무료 여행이야. 프랑스 파리로 가는 무료 여행을 제공받는다면 당연히 그 직원 행복하겠지. 네가 또 그 직원들에게 무료 여행을 준다. 하와이. 네가 사장이야? 근데 그들은 행복하겠지. 하지만 순사비, 네가 뭘 제공한다면 그 직원들에게 선택, 뭐와 뭐 사이에 비트윈 두 개의 목적지 어디고? 프랑스 파리와 하와이. 두 개 줘. 야, 참. 두 개의 목적지 사이에
그들에게 선택을 제공한다면 그들은 덜 행복하단 말이야. 얘기했지. 선택해야 되니까 불편한 거야.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무엇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야. 근데 왜 이 선택이 그렇게 혼란스러우냐 이 말이야. 그 이유는 바로 뭐이니? 대띠야. 선택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강요하니? 비교를 해야 돼. 두 개, 세 개. 비교를 하잖아. 비교를 하도록 강요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뭐를 인정하니? 이거 걸린다. 우리가 비교하고, 우리가 뭐를 인정합니까? 상대적인 단점을 인정하도록 강요한다, 이 말이야. 즉, 프랑스 파리를 선택한 사람은 뭐를 불평하니? 단점을 찾아내는 거야. 당연히, 그 프랑스 파리가 바다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또 하와이를 선택한 사람들은 바다는 있지만 뭐를 후회하니? 그 하와이는 박물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한 선택지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비교 상대해서. 심리학자 결론. 이것을 뭐라고 부르니? 선택의 폭군, 선택의 억압, 트레이닝, 선택의 억압, 오퍼레이션, 선택의 억압이라고 이걸 부른다 이 말이야. 선택을 해야 돼. 둘 중에 선택해야 돼. 억압하는 거잖아. 왜냐하면 뭐라기보다는 because 주동사 뭐라기보다는 자유를 제공한다라기보다는 주동사 그 선택은 실제로 뭐를 제한하니? constraint 제한하다. district hamper다 hamper 이런 정도에 뭐를 방해하고 뭘 제한하니? 우리의 의사결정을 제한한다 이 말이야. 그는 뭐라고 주장하니? 더 넓어진 선택이 뭐를 증가시키니? 불행을 증가시키겠지. 당연히 반대로 해봐. 더 좁은 선택이 행복을 증가시키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지. 뭘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예정이야? 잘못된 결정을 할까봐. 또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뭐 하려고 노력하니? 뭐를 처리하니? 그 많은 비교를 처리하는데 스트레스 받는다. 어떤 노력으로? 그 결정을 제대로 만들 노력으로. 이것이 선택할 때 겪은 걱정이나 스트레스, 이것이 뭐를 증가시키니? 공포. 잘못된 결정을 만들까 하는 공포를 증가시키고. 다 이렇게 트라우마 생기는 거야. 그리고 뭐를 들어올리니? 어떤 기대를 들어올리니?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기대를 raised. 계속해서 올린다. 다시 봐. 이 선택할 때 겪는 걱정이 있지. 이 스트레스가 있잖아. 이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공포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 그것도 뭐를 들어올려야 돼? 우리는 반드시 최고의 선택을 해야만 해. 라는 기대를 올리고 있다. 안 좋은 거야. 그다음 결론. 이 선택을 만든다. 자, 해빙 PP 중요하다. 선택한 게 먼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한 게 먼저니까 이거 완료 분사고, 얘를 바꿀 수 있다. 접속사, 주어, have PP. 또는 그냥 과거동사. 우리가 선택을 한 후에,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하니? 후회하기. 선택하자마자 후회하기 시작해. 뭐라고? 궁금해하면서.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아닌지 궁금해하면서. 그럴 필요 없다. 한번 선택했으면 밀고붙이면 가면 되잖아. 야, 그 선택을 했을 때는 네가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냐고. 그 일정 기간 해보고 바꾸더라도. 그죠? 답은 뭐니? 자, 선택의 역설. 아이러니, 반어. 예상하지 못한 함정으로서 선택의 역설. D버이다. 자, 빨리 할게, 이거는. 금방 한다. 자, 이 내용 봐라.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망설임보다는 행동에 옮기는 게, 망설이지 말고 친절할 때는 그냥 과감하게 친절하게 해주는 게 좋아. 기차가 프린트 어디로 들어오니? 조용한 시골역으로 들어왔을 때 점잖은 챕터, 수다, 잡담이죠. 잡담, 수다, 챕터. 승객들끼리 부드러운 잡담 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린다가 주인공입니다.
흥분되었죠. 누구를 방문하게 되어? 감정의 원인, 그의 조부모님들을 2년 후에, 자, 2년 만에 조부모님을 방문하게 될 상황이다, 지금. 기차 타고 왔다. 끊어야 된다. 그녀가 지각동사 목적어 ing. 사람들이 어디에 올라타는 것을 봤니? 이제 기차에 올라탄다. 올라타는 걸 봤다. 서둘러 뭐를 발견하면서 그들의 좌석, 사람들이죠. ing 1번. 목적이 뭐 1번이니? 자, 사람들이 1번. 올라탄다. 기차에 두 번째는 서둘러 그들의 좌석을 서둘러 발견하는 것,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띄워야 된다. 잠시 후에 한 나이 든 여성이 struggle with, 고군분투하다, wrestle with, 정말 실험하고 있었다. 뭐해? 무거운 가방 낑낑댄단 말이야. 그걸 sit down, 앉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녀 옆에 앉으려고 노력하면서 가방을 이렇게 좀 어렵게 하는 상황이야. 가지고 오는 상황이야. 실험하고 있었어. 그 가방은 뭐처럼 보였어? 거의 너무 커 보였지. 그 할머니의 작은 몸에 비해서 더 커 보였다 이 말이야. 그럼 왜 해야 되겠니? 응? 린다가 속삭였지. 분사구문 if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없어서 속삭인 거야. 혼자 말하는 거야. 뭐라고? 아, 저 할머니께서 그녀의 도움을 원할지 원하지 않을지 불확신하면서 혼자 말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도와줘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뭘 망설였니? 확신하지 못한 채로 뭐야? 그 할머니가 그녀의 도움을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면서 라는 뜻이야. 망설였던 거야. 하지만 곧 그녀는 choose to 부정사 도와줄 것을 선택했지. 그 할머니를 let me, 제가 도와줄게요. let me, I will이다. I will. 제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뭐해? 당신 가방에 대해서 당신을 도와줄게요. 그녀 말했지? 그녀가 가방에 손을 내밀기 바로 직전에 하필이면 그 할머니께서 갑자기 그녀의 균형을 잃어버렸고 넘어졌다 이 말이야. 갑자기. 그러더니 그녀가 누워버렸어. 레이 과거형입니다. 누워버렸단 말이야. 등을 대고 눕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눕는 상황 알죠? 누워버렸다 이 말이야. 할머니께서. 그녀 얼굴이, 어린이 할머니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죠. 린다는 얼어붙었죠. 순간. 뭐를 느끼면서? 긴급함이죠. 그 상황의 긴급함을 느끼면서 잠시 동안 얼어붙었어. 그녀는 빠르게 무릎을 꿇다, kneel down,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쓰러진 할머니 옆에서. 뭐 할 때, 뭐 하면서, 몇몇째 사람이 몰려들면서 이 상황이 할머니 넘어졌으니까 와보는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차 탄 사람들이. 린다는 조심스럽게 톡톡톡, 태발게 톡톡, 할머니의 어깨를 톡톡톡 두드려 봤다. 뭘 확인하기 위하여? 할머니가 alright, 괜찮은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여성은 그건 신음했단 말이야. 부드럽게 조금, 너무 심하게 아니고 좀 신음한 거야. 아파서 뭐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녀의 힘을 모으려고 노력하면서. 린다는 가까이 움직였죠. 슬라이드는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듯이 정도 의미야. 그녀의 손을 어디 아래, 그 할머니의 등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받친다는 느낌이야. 그 여성의 눈이 천천히 오픈했을 때 그녀는 안심시켰죠. 그녀를 조심스럽게. 그녀 누굽니까? 린다가 그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괜찮아요. 단지 잠깐 쉬세요. 린다가 그 여성이 천천히 일어나는 걸 도와주었다. 그러고 나서 가이드 안내해 주었지. 그녀를, 할머니를 어디로 다시 그녀의 좌석으로 안내해 주었다. 그 상황이 정착되다, 안정이 되고 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좌석으로 다 돌아간 거야. 자, 해결이 잘 마무리됐네. 그 다음 그 나이 든 사람이 이제 조금 진정됐죠. 마침내 진정됐을 때 할머니가 이제 정신 차렸지. 그녀가, 할머니가 린다를 봤지. 미소 지으면서 미안해요. 그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좀 저혈압 있네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움직임. 기차가 갑자기 탁 움직인 거야. 그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했음에 틀림없다. must의 PP. 내가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냐. 내가
느끼도록 만들었으면 틀림없다. 뭐를? 디지, 어지럽도록 만들었으면 틀림없다. 땡큐 소머치. 고맙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린다가 조용하게 고개를 끄덕거렸죠. 반응하면서.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그녀의 응시를 돌렸다. 어디로 다시? 평화로운 시골 풍경으로. 이제 기차 탔으니까 딴 데 보는 거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지. 대띠하라고. 아무리 불확신하다. 잘 봐라. 시가 주어지. 필이 이형식 동사지. 그러니까 이게 뭐 나와야 돼? 형용사 나와야 돼. 이거 엘라 있으면 틀려. 당연히 뭐로 바꿔야 돼? however. 바꿀 수 있다, 충분히. however, unwise, unsure. 이렇게 쓸 수 있다. 해석해봐. 그녀가 아무리 불확실하다, 느낀다 할지라도 심지어 작은 도움의 행위가 훨씬 더 낫다는 거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생했습니다.